파리 지하철에서 끔찍한 사고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선로에 떨어진 승객들, 그들 중 일부는 목숨을 잃었고 사고는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죠.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파리 지하철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위시eng 되퐁 씨. 그는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파리 지하철을 구할 수 있는 답은 무엇일지. 충격적이고도 감동적인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위시eng 되퐁이고 저는 파리 지하철 안전정책의 책임자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저는 지하철을 타는 승객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승강장에서 기다릴 때나 지하의 복잡한 터널을 지날 때도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파리 지하철, 세계에서 가장 바쁜 지하철 중 하나인 이곳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어서 제가 그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이상하고 걱정되는 일이 몇 번씩 발생하는 정도였어요. 사람들이 지하철 선로로 밀려 떨어지는 사고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저 실수로 사람들이 그냥 발을 헛디디거나 균형을 잃은 게 아니었어요. 이런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었어요. 바로 소매치기 범죄가 그 사고와 함께 발생했다는 거예요. 소매치기범들이 사람들의 가방을 훔치는 틈을 타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밀어 선로로 떨어뜨린 것이었죠. 처음에는 그런 사고가 몇 건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쩌다 생긴 일이겠지 라고 말이죠. 하지만 보고서가 계속 들어오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 선로로 밀려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는 분명히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선로에 떨어지는 사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단지 다치는데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몇몇 사람은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했어요. 그 중에서도 제게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이 제 가까운 사람에게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아침이었어요.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파리 거리도 활기차게 움직였어요. 저는 아내인 클레르 씨와 함께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우리는 항상 아침을 같이 먹으며 하루 일정을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요. 그녀는 평소와 다르게 오늘은 생트라자르 역에 가서 지하철을 타겠다고 말했어요. 서로의 일정을 확인하고 각자의 일터로 일을 하러 떠났어요. 지하철에 도착해 일하고 있는데 점심쯤 제 전화가 울렸어요. 클레르 씨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두려움이 가득한 목소리였어요. 처음에는 뭐라고 말하는지 잘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녀는 승강장에서 기다리던 중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밀어버렸다고 말했어요. 균형을 잃고 선로 가장자리에 거의 떨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정말 가까운 거리에서 바람이 얼굴을 스칠 정도였죠. 다행히 다른 승객이 재빠르게 그녀를 붙잡아 주었고 클레르 씨는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무릎에 멍이 들어버렸어요. 그때 그 상황을 상상하니 아직도 제 마음이 떨려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그날 저녁 그녀는 걱정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위시eng, 왜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안전장치나 경고장치라도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녀의 말에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위험한 상황을 방치했을까요? 어떻게 지하철이 이렇게 위험해진 걸까요? 저는 그저 무기력하게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제 책임이에요. 그 다음 날 출근길에 저는 그 사건을 떠올리며 걸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클레르 씨가 선로에 거의 떨어질 뻔했던 장면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지하철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고 더 이상 클레르 씨와 같은 일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했죠. 그동안 저는 제 직업에서 안전을 책임지며 많은 부분을 신경 썼다고 자부했었지만 그건 제 눈앞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였어요. 저는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제는 정말 뭔가를 바꿔야겠다고. 단지 시스템을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더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그때 마침내 제 머릿속에 한 가지 답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이미 뒤처져 있다. 파리의 지하철은 너무 오래된 시스템이었고 몇 가지 개선은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단순한 수정이나 개선이 아니라 완전한 변화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결심했어요. 다른 나라의 지하철 시스템을 살펴보기로 한 것이었어요. 새로운 걸 만드는 것보다는 이미 잘 되어 있는 시스템을 배우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곳에서 승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을 찾고 싶었죠. 그날 밤, 저는 다른 나라의 지하철 시스템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파리 지하철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 이유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려 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 해결책을 아주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바로 한국이었죠.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한국은 멀리 있는 나라였고 그곳의 시스템이 우리보다 나을 것 같지 않았죠. 하지만 점점 더 읽어보니 제가 잘못 생각했던 거였어요. 사실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은 안전과 효율성에서 여러 차례 상을 받은 곳이었어요. 특히 승강장 끝에 설치된 유리문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이 문은 기차가 도착할 때만 열리고 승객들과 선로를 구분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이었죠. 그런 문이 있으면 누가 선로에 떨어지거나 밀릴 일이 없을 거예요. 또한 한국에서는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도 굉장히 빠르고 체계적이었어요. 지하철역마다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어서 사고가 발생하면 몇 초 안에 대처할 수 있게 되어 있었죠. 넘어짐 사고를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저는 이 시스템이 파리의 지하철에서도 통할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하루 종일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에 대해 조사하며 노트를 작성했어요. 점점 더 확신이 생겼어요. 이 시스템이 파리에서 통할 수 있다는 걸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였어요. 제 연구 자료를 모두 모아서 회의를 준비했죠.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다른 나라의 시스템을 들여오는 것에 대한 저항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몇 주 동안 연구하고 동료들을 설득한 끝에 파리 지하철이 제가 제안한 변화를 고려해보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 다음 단계는 직접 한국의 시스템을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제시한 해결책이 정말 파리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했죠. 한국으로 떠나는 날, 제 마음은 기대와 긴장감으로 뒤섞였어요. 이번 기회는 제가 읽은 해결책들이 실제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짐을 싸고 노트를 챙겨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의 중심지인 서울로 가는 길이었죠. 비행은 꽤 길었지만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공항에서 느껴지는 에너지의 파동에 압도당했어요. 도시는 생동감 넘치고 사람들이 활기차게 움직였어요. 사람들은 빠르게 그러나 차분하게 움직였고 마치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는 듯했죠. 그 모습을 보니 파리가 얼마나 혼잡할 때가 많은지 새삼 깨달았어요. 이번 여행에는 제 보조인 미셸 씨도 함께였어요. 미셸 씨는 최근에 제 팀에 합류했지만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있었어요. 그녀는 기술과 혁신에 항상 흥미를 가지고 있었고 이번 기회가 그녀에게는 정말 중요한 배움의 기회였어요. 서울 지하철에 도착한 후 우리는 안전 전문가인 이 씨를 만났어요. 이 씨는 한국 지하철 시스템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분이었고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며 바로 투어를 시작해 주셨어요. 역을 돌아다니며 저는 한국의 지하철이 얼마나 깔끔하게 유지되고 있는지에 놀랐어요. 플랫폼은 깨끗하고 표지판은 명확했으며 모든 것이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유리문이었어요. 모든 플랫폼에 유리문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문은 기차가 도착할 때만 열렸어요. 그 단순한 해결책이 이렇게 효과적일 줄은 몰랐어요. 이 문 덕분에 누구도 실수로 선로에 떨어질 수 없었죠. 파리에서는 그런 시스템을 본 적이 없었죠. 더 걷다 보니 이 씨가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은 가능한 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설계되었다는 것. 모든 역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해 감시되고 있었고 문제가 생기면 비상대응팀이 몇 초 만에 반응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그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점점 더 이해할 수 있었죠. 기술, 직원, 디자인 모든 것이 승객의 안전을 위해 작동되고 있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투어를 진행했고, 그 다음으로는 지하철 시스템을 관제하는 센터를 방문했어요. 저는 그곳에서의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보고 정말 놀랐어요. 제어 센터에는 수십 개의 화면이 있었고, 각 역에서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영상이 담겨 있었죠. 그들은 센서를 사용해 과밀 상태나 의심스러운 행동을 감지하고 있었어요.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경고가 표시되고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이 씨는 한국이 과거의 실수들로부터 배워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지금의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말했어요. 유리문과 비상대응 시스템을 도입한 이유는 모두 과거의 사고들에서 얻은 교훈이었죠. 저는 그날 밤 한국이 지하철 시스템을 만든 것뿐만 아니라 안전 문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시스템은 단지 기술이나 디자인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시스템과 서로를 존중하는지에 대한 것이었죠. 그런 시스템은 모두가 그 시스템을 위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는 거였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파리로 가져올 수 있는 교훈이었죠. 저는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새로운 발표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배운 모든 정보와 영상, 통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포함시켰어요. 이 제안을 모두가 받아들이게 하려면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한다는 걸 알았죠. 저 혼자서 몇 가지 작은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 운영 방식 전체를 바꾸자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저항이 있을 것임을 예상했죠. 마침내 회의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그동안 미셸 씨도 늦게까지 일을 하며 준비를 도와줬고, 우리는 함께 이 길고 어려운 싸움을 준비했어요. 이 변화가 중요한 이유를 모두에게 이해시켜야 했어요. 긴 회의실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은 모두 지하철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었어요. 엔지니어들, 보안 전문가들, 재무 담당자들, 그리고 몇몇 고위 정치인들도 있었죠. 발표를 시작하면서 저는 그들의 눈길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설명을 시작했죠. 지하철 시스템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고들, 증가하는 범죄, 승객들이 겪고 있는 위험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현재의 시스템은 안전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그 다음에 저는 한국에서 본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지하철 선로에 떨어지는 사고를 막기 위해 설치된 유리문과 몇 초 만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대응 시스템을 소개했죠. 하지만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 안에는 침묵이 흘렀어요. 일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한 재무 담당자가 손을 들고 말했어요. 이 시스템은 정말 좋은 것 같지만 그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현재 예산에서 감당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한 사람은 파리의 지하철이 한국과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어요. 이 질문들은 현실적이었고 그들의 우려도 이해했어요. 여러분, 한국 시스템에 대한 비용과 실용성에 대한 걱정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 숫자를 보여드릴게요. 이 시스템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하철 사고의 평균 비용을 보여주는 슬라이드를 꺼냈어요. 응급 의료 서비스, 소송, 손실된 수익, 그리고 평판에 끼친 피해까지. 사고가 우리에게 미치는 비용이 얼마나 큰지 명확하게 보여줬어요. 그런 다음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절감 효과를 설명했어요. 사고가 줄어들고 소송이 줄어들고 승객들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죠. 안전에 대한 투자는 결국 파리 지하철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것을 분명히 했어요. 하지만 회의실 안에는 여전히 회의적인 분위기가 있었어요. 한 관계자가 말했어요. 이 시스템은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몇 년간 시스템을 운영해왔어요. 왜 이번에 다르게 해봐야 하는 거죠? 저는 이런 질문이 올 줄 알았어요. 변화는 언제나 어렵죠. 특히 이렇게 큰 변화는 더 힘들어요. 하지만 저는 답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에서 그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 걸 봤기 때문이에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했어요. 그들의 시스템은 사고를 줄였고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으며 승객들을 더 안전하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시스템과 비슷한 점도 있지만 한국은 더 나은 방식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의 얼굴에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걸 느꼈지만 재무 담당자는 여전히 단호했어요. 그럼 비용은 어떻게 할 거죠? 그는 다시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예산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한 번에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가 빈번한 몇 개의 주요 역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에요. 결과를 보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면 됩니다. 방안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생각을 정리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예상치 못한 한 고위 관계자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몇 년 전에 서울에 갔었어요. 그곳에서 시스템을 직접 봤고 그때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인상 깊었어요. 아마도 이제 우리도 한번 시도해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그 말은 작은 승리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죠. 앞으로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 후 1시간 동안 세부 사항을 논의했어요. 어떤 역부터 시작할지, 설치 과정은 어떻게 할지, 그리고 자금은 어떻게 확보할지. 모든 질문에 답을 했고 모든 우려를 해결했죠. 결국 그들은 시범 사업을 시작하는 것에 동의했어요. 파리 지하철은 이제 우리가 본 한국의 안전 기능들을 도입할 거예요. 유리문이 설치되고 모니터링 시스템이 도입되고 보안이 강화될 거예요. 파리 지하철은 이제 더 안전한 곳이 될 것이고 그 모든 변화는 우리가 한국에서 배운 덕분이에요. 시범 사업 승인이 나고 난 후에 며칠은 정말 바쁘고 정신없었어요. 파리 지하철 시스템이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모든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 같았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점점 더 실감하게 되었어요. 저는 어느 날 아침 파리에서 가장 붐비는 역 중 하나인 가르디노르역에 서 있었어요. 건설팀이 첫 번째 유리문을 설치하고 있었어요. 도구 소리와 일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들려왔고 그 소리 속에서 또 다른 감정이 밀려왔어요. 바로 기대감이었죠. 우리는 사람들이 지하철을 경험하는 방식을 바꾸려고 하고 있었고 그 변화를 제 눈앞에서 실현해가고 있는 거였죠. 미셸 씨와 저는 역을 걸어다니며 진행 상황을 점검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미셸 씨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같은 에너지를 느꼈어요. 변화를 시작했지만 그 길이 쉽지는 않았어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았죠. 시스템이 잘 작동하도록 보장해야 했고 새로운 안전 기능들이 제대로 테스트될 수 있도록 해야 했어요. 그리고 시청의 지원도 받아야 했죠. 매 단계마다 이건 더 큰 계획의 일부일 뿐임을 계속 상기시켜야 했어요. 첫 몇 개 역은 시험적인 프로젝트였지만 그 프로젝트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거였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유리문을 몇 개의 주요 역에 설치했고 저는 유리문이 설치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하나 점검했어요. 그 작업은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었어요. 하지만 물리적인 변화만이 아니었어요. 역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모니터링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비상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 교육을 시켜야 했죠. 저는 그 시스템을 담당할 팀과 만나서 모든 절차와 안전 프로토콜, 기술을 점검했어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시스템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야 했죠. 하루는 새로 설치된 카메라에서 실시간 영상을 지켜보며 제어실에 서 있었어요.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역들이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정말 뿌듯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의 시스템을 파리로 도입하는 게 불가능할 것 같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되었어요. 저는 승강장에서 기차가 도착하고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유리문이 부드럽게 열리고 승객들은 망설이지 않고 기차에 탔어요. 훨씬 더 안전하고 더 잘 조직된 느낌이었죠. 승강장이 덜 혼잡해졌고 사람들이 기차에 더 쉽게 오르고 내릴 수 있었어요. 선로에 떨어질 위험이 사라졌다는 점이 정말 좋았어요. 기차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군중 속에서 익숙한 얼굴을 봤어요. 클레르 씨였어요. 그녀는 유리문 근처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녀가 저를 보고 웃었어요. 그 순간 저는 큰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그녀가 거기 안전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해왔는지 다시 한번 떠올랐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었어요. 파리 지하철의 미래가 제대로 시작된 거죠. 저는 이 과정에 참여하게 되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이 시스템은 단지 기술의 업그레이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상징이었죠. 이제 사람들은 이 시스템을 믿고 그들의 생명이 안전하게 보호된다고 믿을 수 있었어요. 이제 파리 지하철은 단지 교통수단이 아니라 더 안전하고 더 스마트하며 더 연결된 도시의 중요한 부분이 될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